토트넘의 이상 기운이 감지되어 팬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최근 불안정한 결과가 연달아 나오며 토트넘 라커룸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주장으로 선임된 이후 팀 내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토트넘의 현재 순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가 손흥민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아니죠.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400번째 경기를 치렀고 팬들은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승리하고 그를 위해 성대한 축하를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이 교체 선수는 성급한 크로스를 하거나 잘못된 패스를 하는 등 극도로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였는데요. 교체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투입되면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를 펼치며 동료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이 선수는 골을 넣고 싶은 욕심을 갖고 그라운드에 나온 것 같습니다.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귀중한 기회도 많이 놓쳤고 이는 토트넘 선수들을 화나게 만들었는데요. 교체 선수의 부진한 경기력을 목격한 뒤 선수들의 인내심이 바닥나며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손흥민이 지난 중요한 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했다는 것에 놀라움과 회의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팬들이 예상한 대로 늘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탐내는 교체 선수의 방해 행위에서 비롯됐는데 최근 토트넘 훈련장의 이상한 분위기가 언론의 주목을 끌었고 주장 손흥민의 행동은 다시 한번 잉글랜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축구 경기를 펼친 토트넘 호스퍼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손흥민은 이날 웃음을 찾지 못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2023-2024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3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반 시작부터 존슨의 골로 앞서갔지만 전반 19분에 주마에게 동점골을 허용하여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했는데요. 이 결과로 인해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와의 4위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30경기 동안 토트넘이 얻은 승점은 57점인 반면 빌라는 59점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이적 후 400번째 경기를 소화했으며 경기 도중에는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순간을 보여주었지만 골은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로 웨스트햄은 안방에서 웃지는 못했지만 지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역전 패배를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반 4분에 포로의 실수로 인해 쿠두스의 크로스가 나왔지만 다행히도 보엔이 이를 마무리하지 못해 실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1분 후에는 반격에 성공했는데요. 베르너가 크로스를 올리고 존슨이 이를 마무리하여 1대0으로 앞섰습니다. 전반 10분에는 손흥민의 정확한 패스로 포로가 중거리 슈팅을 했으나 웨스트햄의 골문을 향해 넘어가지 못했지만 전반 19분에는 토트넘이 실점했습니다. 보엔의 코너킥을 주마가 등으로 차서 1대1로 동점을 허용했는데요. 전반 37분에는 워드프라우스의 날카로운 프리킥을 비카리오가 막아내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에는 벤탄쿠르가 골문 옆으로 슈팅을 해 전반을 1대1로 마무리했는데요. 토트넘의 후반 시작도 실책이었고 벤탄쿠르의 실수로 안토니오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비카리오의 탁월한 세이브로 추가골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도 비카리오는 마브로파누스의 헤더를 막아내었는데요. 웨스트햄의 역습은 치밀했고 결국 토트넘은 비카리오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후반 60분에는 안토니오가 한 번 더 득점 기회를 얻었지만 비카리오를 뚫지 못했고 토트넘의 반격도 시작되었습니다. 후반 65분에는 손흥민의 슈팅이 골망을 넘어가며 놓쳤는데 그 후 4분이 지나 포로의 슈팅은 파비안스키의 정면에 막혔습니다.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는 우도기가 결정적인 슈팅을 얻었지만 다시 파비안스키의 앞에 막혔고 결국 토트넘은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400번째 경기 기념 골을 넣을 것으로 예상됐던 손흥민은 결국이 중요한 날 골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웨스트햄 경기 해설위원은 현장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금세 눈치채고 일부 선수들이 반역자처럼 행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후반 70분에 교체 투입된 클루셉스키를 강조했는데요. 토트넘 선수들은 중요한 상황에서 클루셉스키에게 연결하라고 끊임없이 외쳤지만 클루셉스키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바보 같은 크로스를 했습니다. 그의 속도, 회전 및 패스는 모두 청중을 좌절시키고 야유하게 만들었는데 현장에서 팀원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진짜 재앙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의 통계에 따르면 클루셉스키는 7번의 패스 실패를 기록했고 손흥민을 향한 패스 대부분이 이유 없이 실패했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클루셉스키가 이번 경기에 선발로 출전하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죠. 그는 벤치에서 나오자마자 팀 분위기를 망쳤고 팬들은 이런 상황이 주말 경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토트넘 선수들은
클루셉스키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난 것으로 보이며 지난 경기에서 주장 손흥민을 대했던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다. 특히 영국 기자들은 토트넘의 최근 분위기에 관심이 많아 최근 팀 훈련에 참석했는데 8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슬퍼하거나 아쉬워할 여유가 없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맨시티에 패한 상황에서 토트넘이 4위로 올라오려면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토트넘 훈련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진지하게 진행됐고 최근 무승부에 극심한 분노와 후회를 드러내 주목을 받았던 손흥민은 정신을 차리고 동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연습에 나섰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영국의 이브닝 스탠다드와 인터뷰에서 베르너의 팀 내 잔류에 대한 견해를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저희가 경기를 접근하는 방식에서 윙어는 극히 중요하다. 측면을 넓게 펴고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한다. 현재 베르너와 브레넌 존슨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선수는 서로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라며 베르너를 칭찬했습니다. 그는 베르너의 팀 내 역할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베르너가 토트넘에 왔을 때 약간의 자신감 상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보다 편안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다. 몇 번의 기회를 놓치더라도 새로운 기회가 오게 될 것이다. 저는 항상 말했듯이 베르너는 뛰어나며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많은 골을 넣었다. 앞으로 팀을 위해 더 많은 득점과 어시스트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직접적으로 베르너의 토트넘 잔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항상 훌륭한 친구와 팀 동료들을 만들고 싶어하다. 하지만 축구는 예측할 수 없는 게 많으며 클럽이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렇지만 베르너는 기꺼이 여기에 머물 것 같다. 나는 그가 현재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그것이 팀원으로서의 나의 역할이다. 시즌이 끝나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알 수 없겠지만 나는 베르너가 여기에 남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적으로 임대로 영입된 선수의 미래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죠. 이는 베르너의 기량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베르너는 토트넘 이적 이후에도 골 결정력에서 일부 문제를 겪고 있지만 11경기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하여 임대 선수로서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베르너의 완전 이적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구단 수뇌부에게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베르너의 미래에 대해 손흥민과 다소 다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는 베르너를 칭찬하면서도 베르너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수들에 대한 결정은 적절한 시기에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르너 선수의 토트넘 잔류 소식을 기대하고 또한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으니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